자, 그럼 지금부터는 AS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공대원 전문가 종목들의 AS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수젠텍 보도록 할 텐데요. 수젠텍이 주가가 한번 급등을 했다가 이후로는 좀 더 밀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일단 지금 현재 일주일간은 지속세가 좀 확산세가 좀 지속된다고 아까 언급을 드렸듯이 100만 명에서 한 200만 명까지 확산을 좀 꾸준히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아까 이번 주는 좀 코로나 관련주들이 좀 돌아가면서 순환매를 좀 돌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듯이 좀 눌린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약간 N자형 패턴이죠. 지금 경보제약도 아까 같이 보시면은 자, 오늘 말고 어제까지만 봐도 이렇게 눌림을 주던 이런 구간이었죠. 이렇게만 봐도 지속적으로 좀 하락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오늘 이렇게 반등이 나왔듯이 수젠텍도 동일합니다. 네, 수젠텍도 들고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좀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해서 평단을 낮춘 다음에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오면은 좀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수젠텍은 추가 매수해서 반등이 나온다면 그때 정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미래나노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나노텍도 최근에 한번 갭으로 급등을 했습니다만 오늘은 또 좀 한 8%가량 밀린 상황입니다. 미래나노텍 그래도 최고가 수익률이 높은 상황인데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보시나요? 미래나노텍도 그때 당시에 흑산병, 적일병을 좀 얘기한 것 같은데 예, 차트를 같이 보시면은 그때 당시에 일봉이 하나 나올 것이다라고 그때 한번 얘기를 했었죠. 예, 기술적 분석으로 좀 반등이 나올 구간이라서 언급을 드렸었는데 그때 3천억 정도 규모의 이제 수산화 리튬 계약을 좀 체결했다고 공시가 뜨면서 좀 강하게 수급을 좀 끌어올렸죠. 예, 근데 지금 이게 추세는 하방인데 반등이 나오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라서 혹시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손절가를 잡고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절가는 16,000원 부근, 15,700원에서 15,800원 부근 손절가를 잡고 대응을 하되 떨어지면서도 수직으로 하락하지가 않고 데드캣 바운스로서 이제 튕기면서 나오기 때문에 그때 이제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은 16,000원 부근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하자. 반등이 나올 때 정리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웰크론을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웰크론 이 종목은 어떤 부분을 좀 더 체크해봐야 될까요? 자, 웰크론도 마스크 관련주였죠. 마스크 관련주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아까도 언급드렸듯이 좀 코로나 관련주가 좀 부각받지 않을까. 혹은 시장이 좀 안 좋을 때는 방산주라든지 창투사라든지 그런 쪽이 좀 부각을 받기 때문에 코로나라든지 좀 돌아가면서 순환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웰크론도 추세는 좀 이탈한 게 아닙니다. 추세는 차트를 같이 보시면은 저점을 높이면서 9월 26일부터 2,600원 부근에서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지금 3,200원까지 달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근데 그때 당시에 매수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은 3,320원에 네. 매수를 했죠. 추가 매수를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한 3,100원 부근에서 3,150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를 진입하고 한 요 안에서 보이기 때문에 3,200원 부근에서 이제 추가 매수를 진입하고 평단을 좀 낮추신 다음에 3,400원 부근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키다리 스튜디오를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도 최근에 잘 올라가다가 또 요즘 들어서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키다리 스튜디오는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키다리 스튜디오는 현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름세를 좀 보이다가 21선을 좀 이탈을 하고 지금 하락세를 지속적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왕이 이제 외교부장이 방안을 28일 날 하기로 했다가 방안이 좀 무산이 되면서 좀 한한령 해제라든지 그런 실망 매물이 좀 출회가 되면서 좀 수급이 실망 매물이 좀 쏟아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차트를 같이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과거 지표를 보시면은 7월 달입니다. 7월 달도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다음날 추가 상승을 좀 보이고 나서 한 3운봉을 맞았죠.
지금도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다음날 추가 상승을 보이고 나서 똑같은 패턴을 좀 보이지 않을까, 당분간은 좀 하방으로 좀 밀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를 한 8,100원 부근, 8,200원 부근 손절 라인을 꼭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릴 스튜디오는 손절가를 8,100원을 잡고 대응을 하자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샵 3772번으로 공대원 대표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노란톡에 입장 가능하고요. 들어오셔서 방송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종목에 대한 꾸준한 피드백 받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적풍 전문가의 종목들도 AS를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솔본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본도 주가가 잘 올라갔습니다. 최근 동안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잘 가다가 이제 지난주 지난 목요일이죠. 그때부터 이제 좀 빠지기 시작해서 이제 다시 상승 초기 구간까지 내려온 상황들인데요. 솔본에 대해서 제가 이제 두 가지 기업을 좀 보시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자회사인데 하나는 인피니티 헬스케어라는 이제 최근에 이제 비대면 진료 관련된 원격 진료 관련주라고 할 수 있고 내년 초쯤에 우리 정부에서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이제 법제화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최근에 이제 큰 폭으로 21일 같은 경우는 거의 23%가량 올라가 있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없는 하락이 나오고 있어서 이 하락은 저는 조만간 또 다시 또 되돌려지는 그런 상승이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솔본 역시도 주가가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볼만한 이제 자회사가 이제 키네마스터인데 키네마스터는 목요일까지 좋다가 이 종목도 이제 금요일, 월요일하고 이틀 정도 좀 하락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키네마스터는 앞서 봤던 인피니티 헬스케어랑은 좀 다른 재료인데 이제 최근에 이제 매각 이슈가 다시 또 이제 슬슬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솔본은 이제 자체적인 재료를 움직인다기보다는 이제 요 인피니티 헬스케어랑 키네마스터 두 종목이랑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는 성향이라서 현재 주가 아무래도 좀 단기적으로 올라간 부분에 있어서 차익 실현들은 나왔지만 요번에 다시 한번 저점이 형성되고 올라가는 그림도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최초로 드렸을 때가 3,900원대 드렸고 지금은 이제 한 16% 정도 올라갔다가 처음에 샀던 것보다도 내려온 상황인데 전 지금도 괜찮다고 봐요. 매수하실 분들은 현재가도 나쁘지 않은 가격대니까 천천히 사 모으셨다가 이제 지난번에 제가 4,500원까지 갔을 때 물론 이제 그때도 팔 수는 있었는데 저는 조금 더 보기로 하고서 이제 가져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바닥을 딛고 올라가면은 지난번 4,500원보다는 더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제시했던 목표가가 4,900원을 제시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그 전략은 변함없이 끌고 갈 수 있는 전략이니까 요번에 이제 하락 구간이 이제 당장 내일 반등을 할지 아니면 여기서 며칠 동안 좀 횡보할지는 그거는 좀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현재 3,600원대 가격은 매수하기는 좋은 가격이다. 다만 이제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천천히 보시면서 담아 놓는다면은 좀 좋은 전략이 될 것 같다 하고 예전에 목표가로 드렸던 4,9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가격이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지금 솔본은 충분히 매수가 다시 한번 가능한 구간이고 올라간다면 예전에 제시해드렸던 목표가 4,900원까지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솔본의 흐름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는 블리츠웨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리츠웨이도 주가가 잘 올라가다가 최근 한 3거래일 동안 하락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이게 다 종목들이 다 공통적으로 가더라고요. 네. 지난주까지는 뭐 굉장히 시장을 거의 상회하는 그런 성적을 보였다가 딱 이 하락하는 일정을 보면은 지난주 22일부터 해가지고 목금, 월요일 이렇게 이제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딱 시기가 그 타이밍이에요. 그 정부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나서부터 이제 중소형주 쪽에서 많이 이제 매도가 나오는데 아마 저도 이 종목도 그런 영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시해드렸던 20%라는 목표까지 가지는 못했고 한 16% 정도에서 내려오긴 했는데 다시 또 매수 구간까지 온 거죠. 제가 제시했던 매수가가 여기 방송 나오고 있지만 2,040원이거든요. 근데 오늘 2,000원까지 내려와서 또 다시 한번 저는 재공략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최근에 한 2, 3거래에 하락한 종목들을 보면은 공통적으로 최근에 개인 투자자 지분들이 좀 많은 종목이라는
그런 좀 공통점이 좀 있다 보니까 최근에 대주주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물량이 이론적으로는 내일까지 나올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내일까지 매도를 해서 지분을 10억 원 아래로 낮춰놔야 내년에 또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뭐 오늘이 저점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루 이틀 정도 뒤에 저점이 나올 수도 있는데 2,000원 전후의 가격은 뭐 예전에도 제가 추천했던 가격이니까 나쁘지 않은 금액대고 다시 한번 올라간다면은 이번에는 목표가 20% 구간 딱 만들 수 있는 2,400원, 500원 구간까지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며칠 뒤면은 이 블리츠웨이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영화 젠틀맨이 또 개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화 성과에 따라서 또 주가가 또 움직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콘텐츠나 영화, 드라마, 웹툰 이쪽 관련주들이 요즘 엄청 좋잖아요. 이 종목도 그 중에 하나로 보시면서 좀 장기적인 전망으로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블리츠웨이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 조정 나온 구간도 괜찮다라는 설명 덧붙여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아모그린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그린텍은 주가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요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최근에 한 3거래일, 2, 3거래 하락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공통적이에요. 다 그 정부 발표 나오고 나서 하락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찌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왜 여러분들도 종목들을 이제 매도하시고 또 이제 물타기 하고 이제 그럴 때 보면은 어떤 종목이 좀 많이 하락해가지고 이거를 추가 매수, 물타기를 좀 하고 싶은데 어디서 돈이 나올 데가 없으니까 이제 멀쩡한 주식까지 팔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메꾸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모그린텍 같은 종목도 사실 실적도 괜찮고 그다지 나쁜 이슈가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좀 하락이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그런 것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회사 자체는 우리가 좀 떨어진 다음에도 잡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하락이 나온 상태인데 현재 지금 우리 차트를 제가 주봉으로 좀 보여드리면 여기 이제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은 한 13,000원 전후, 그러니까 12,000원대 후반 또는 13,000원 초반에서 이 정도에서 약간 지지 구간이 형성되는 걸로 저는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뭐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든든한 우리 장기 추세선들이 지나가고 있는 가격인데 딱 오늘 거기까지 이제 왔어요. 그래서 현재 가격대는 보통 이제 여기 16,000원대 정도 들어가신 분들은 조금 이제 앞자리가 좀 많이 바뀌었죠. 16,000원대에서 12,000원대가 빠지니까 분명히 손절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격대라 생각하고 우리처럼 14,000원대 좀 빠진 다음 들어가신 분들은 그래도 아직까지 괜찮은 거예요. 좀 물론 뭐 손실 구간 좀 있지만 그래서 지금은 뭐 근데 추가 매수나 이런 거 할 단계는 아니고 그냥 지금은 편하게 보유하시면 여러분 사셨던 가격까지는 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니까 지금 좀 수급 상태가 안 좋은 것 때문에 저는 밀렸다고 봐요. 그래서 요거는 저는 그대로 보유하시자는 의견 드리고 싶고 추가 매수가 필요한 타이밍이 나오면 그거는 제가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장중에 노란톡방 계시는 분들은 제가 그쪽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현재 나쁘지 않은 가격대고 잘 끌고 가시면 되겠다. 목표가 똑같습니다. 목표가 여전히 저는 17,000원 구간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현재는 뭐 이상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모그린텍은 목표가 17,000원까지 계속해서 홀딩하자라고 말씀해드렸고요. 추가 매수가 필요한 타이밍이 온다면 그때는 또 노란톡을 통해서 알려드린다고 하셨으니까요. 미리미리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이 타이밍을 알아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SY를 보도록 할 텐데요. SY도 주가가 일단 좀 지지부진합니다.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이 종목도 이제 지난 11월 달 말에 들어가신 분들에 비하면 그래도 상당히 좀 유리한 포지션에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을 제가 드렸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 이제 모듈형 주택을 도입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재료가 나올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좀 지나간 이슈긴 합니다만은 이제 사우디 네옴시티 쪽으로도 엮였던 적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우리 2020년도에 한참 코로나 때 막 난리 났을 때 있죠. 그때 이 종목이 뭘로 올라갔었냐면 그때 이제 음압 병상으로 많이 올랐었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어떤 모듈형 병상, 모듈형 주택 이런 데 특화가 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 그 중국에서의 확진자가 지금 엄청난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뭐 한국 같은 경우도 한참 많을 때
하루에 일일 확진자가 뭐 20만 명이 나왔던 적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뭐 1,000만 명 단위가 나올 수도 있다고 중국 정부에서 그렇게 뭐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했었다고 오늘 뉴스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확진자 자체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종목들도 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장중에 한 4% 정도 하락을 했다가 그래도 장 후반부쯤에는 이렇게 좀 말아 올리면서 회복하면서 이렇게 땡겨 올라간 그런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기술적으로 보면은 조금 더 밀릴 수는 있어요. 보통 우리가 차트로 분석을 한다면, 그러니까 재료적인 거는 분석이 다 끝났으니까 차트로 분석을 하자면은 요 구간이 좀 이제 신경 쓰이는 구간들이 있죠. 바로 여기 보시면은 중간에 이렇게 떠 있는 구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갑자기 크게 올라도 시작하는 경우, 보통 우리가 갭 구간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주가가 이렇게 갭을 만들어 놓았으면은 꼭 나중에 그 가격대를 한번 이렇게 메꿔 놓고 간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현재 가격대를 보면은 대략 한 여기 그림을 좀 그려보자면은 이 정도까지는 좀 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기술적으로는. 그렇지만 뭐 주식이 항상 우리 뭐 정해진 대로 흘러가는 건 아니니까 오늘 여기도 저점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조금 더 밀린다면 한 3,700원 정도 요쯤이 좀 진짜 바닥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이는 그런 구간이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Y는 아직 뭐 우크라이나, 네옴시티 또는 코로나 관련주 뭐 그 어느 쪽도 아직은 제대로 된 부각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떨어지는 구간 잡았잖아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0원대 중후반에 들어가신 분들은 뭐 우리보다 더 아마 스트레스를 받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좀 떨어진 다음 샀으니까 지금 편하게 지켜보시고 만약에 단기 저점이 나온다면 한 3,700원 정도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 바닥이 나온다면 SY는 3,700원 부근이 진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해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유바이오로직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바이오로직스도 주가가 좀 밀리고 있습니다. 부진한 상황인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종목이 많다 보니까 또 한참 걸리네요. 네. 일단 유바이오로직스는 제가 이제 많이 말씀드린 게 있어요. 공통적으로 드린 게 10,000원이라는 가격을 좀 많이 제가 중시했었죠. 그러니까 10,000원 아래에서 사신 분들은 지금 뭐 현재가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9,480원인데 오늘 기관들도 사고 수급 괜찮았어요. 그래서 10,000원 밑에 사신 분들은 만약에 너무 팔고 싶다. 나는 이 종목 아닌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10,000원 위쪽으로 올라왔을 때 파시면 된다. 그렇게 말씀 좀 드렸고 우리 평단가 매수가도 11,100원입니다. 그죠? 10,000원대 있기 때문에 그럼 뭐 본전 찬양되는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근데 유바이오로직스를 제가 처음에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렸던 이유가 이 회사는 본업이 잘 되고 있고 과거에는 코로나 관련주로 움직였지만 지금은 코로나 사업이 잘 만약에 안 되더라도 본업인 콜레라 백신 사업들이 또 잘 되고 있고 그쪽 수출이 늘어나고 있어서 앞으로의 이제 포스트 코로나가 좀 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올해 신사업으로 들어간 게 바로 보톡스 사업. 요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뭐 미용 성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죠? 리오프닝 관련주를 엮일 수도 있다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요즘에 못 가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바로 이 회사가 코스닥 150 기업에 속해 있는 대형주기 때문에 요즘 안타깝지만 이제 공매도가 다시 또 기승을 부리는 시기여서 지금 코스피 200이나 또 코스닥 150 기업 같은 경우는 좀 공매도에 좀 피해를 받고 있는 좀 사실 그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10,000원 이하는 뭐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니까 그 밑에 사셔가지고 10,000원 넘어서 제가 할 때 제시해드린 가격 목표가가 한 13,000원 이상 정도 보고 있는데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 여전히 동일하고 만약에 너무 안 가서 나는 팔고 싶다 그러면은 10,000원 위쪽으로 올라왔을 때 정리할 수 있는 구간들이 충분히 나오니까 그렇게 전략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10,000원 이하는 굉장히 지금은 할인된 가격이다라고 하셨고요. 목표가는 여전히 13,000원 유효하고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10,000원 윗선에서 정리하는 것을 권유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오픈 베이스 종목도 보도록 할 텐데요. 오픈 베이스 어떤 전략을 좀 더 추가를 해볼까요? 이거는 뭐 지난주에 드린 거라서 사실 뭐 설명드릴 만한 게 딱히는 없고요. 이제 다가오는 CES 일정이 또 있잖아요. 1월 5일부터 또 있을 예정인데 지금 이제 슬슬 나오더라고요. 관련된 내용들이. 그래서 요즘 안 그래도 뭐 인공지능이나
로봇이나 뭐 또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둘씩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말씀드린 이제 오픈베이스는 과거에 이제 인공지능 관련주로 많이 언급됐었던 종목들 중에도 하나이고요. 최근에는 물론 이제 솔트룩스 같은 종목이 이런 종목들이 약간 대장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인공지능 테마가 확실히 살아있긴 하구나라는 거는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요즘 뭐 수급도 별로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약간 밀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픈베이스는 제가 이제 두 가지로 설명드렸던 종목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년에 초에 있을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한 정보를 움직일 수 있고 정치인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공지능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가가 어쨌든 여러분 매수한 가격 대비해서 뭐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가격대니까 편안하게 지금 없으신 분들은 내년 초, 내년 1분기, 1월 달에서 한 3월 달 사이 정도로 노리고 들어가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주가가 뭐 움직인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천천히 담아 놓으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오픈 베이스도 마찬가지로 미리 말씀드렸던 전략대로 계속 홀딩하면서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렸고요. 샵 3772번으로 적풍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셔서 노란톡에 들어오시면은 실시간 장중에 이런 전략주에 대한 피드백을 계속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보다 자세하고 신속한 AS가 필요하신 분들은 노란톡에 입장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무료 방송도 이어서 진행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오늘 어떤 내용으로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지금은 이제 시장이 갑자기 올라올 것 같지가 않아요. 요즘 뭐 안 좋은 얘기들이 워낙에 많기도 하고 우리 최근에 또 정부의 어떤 세금 정책이 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을 또 반영하진 않는 좀 이렇게 안타까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시장이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에서 잘 가는 걸 과거의 사례들을 살펴보니까 지금은 딱 정책주를 한 시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8시 잠시 후 이어지는 공개 방송에서는 정부 2년차 또는 3년차쯤에 많이 올라가는 정책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도전 상한가 종목들과 함께 내년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될 만한 종목들에 대해서 정책주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서는 내년 주목받을 정책 수혜주 공개한다고 하시니까요. 어떤 정책 수혜주들이 있을지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더 상세한 이야기들을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방송 마지막에 도전 상한가 종목 힌트를 제공을 해드릴 텐데요. 적풍 전문가가 오늘 준비한 힌트를 들어보시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 들어오셔서 댓글로 그 정답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많은 이야기들도 들어보시고 커피 쿠폰까지 받아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바로 방송 보기 버튼만 누르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잠시 후 8시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도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